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충남 홍성에서 접수된 돼지 열병 의심 신고가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도 당국이 확산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인근 충남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일주일가량 돼지와 분뇨의 반입, 반출이 금지돼 도내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도는 지난 27일 충남 인접 지역인 군산과 익산 지역 3곳에 거점 소독 초소를 추가 설치하고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내 30대 청년층에는 기러기 아빠처럼 유난히 혼자 사는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부모 세대인 베이비 부머는 고향으로 일부 돌아오고 있지만 자녀 세대는 전북을 등지는 경향이 뚜렷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 27세부터 40세인 에코 세대에 속한 도민은 28만 명, 60세 전후인 부모 세대 베이비 부머 26만 명보다 많고 도민의 15.5%를 차지해 비중이 상당할 뿐 아니라 왕성한 경제 활동으로 의미가 큽니다. 작년 한 해를 놓고 보면 베이비 부머는 전입 전출 합산 결과 400여 명이 증가해 이른바 일부가 귀농귀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인 에코 세대는 무려 3,500명가량이 순수하게 외지로 떠나 차이가 큽니다. 에코 세대는 이제 전남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충남으로 가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에코 세대 방향은. 근데 베이비 부머는 귀향이죠, 귀향. 전입만 놓고 보면 베이비 부머는 직업이나 가족, 주택 등이 고르게 그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에코 세대는 직업과 가족이 이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집값과는 관련이 적어 공공기관 이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가까이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에코 세대의 1인 가구는 약 4만 가구인데 남녀 성비가 평균 186.2에 달하는 가운데 1979년생 만 40세 남성은 성비가 226.7로 혼자 사는 남성 비율이 유난히 높았습니다. 자기 혼자만 오는 일할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성비의 불균형도 와서 혼자 사는 경우도 있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거나 출생 당시 남아선호로 인한 성비 불균형으로 결혼을 못한 남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진단됐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휴일 전북 지역에는 늦더위와 함께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화요일 밤부터는 북상 중인 태풍 미탁의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낮 12시쯤 해발 300m 높이 치명자산에서 바라본 전주 시내 모습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67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면서 도시가 희뿌옇게 변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적은 날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한데 평소 선명했던 건물들도 흐릿한 모습입니다. 이제 앞으로 심해지면은 아기랑 나들이도 힘들 거고 이제 저도 외출하기가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정읍에서 오전 한때 시간당 9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던 초미세먼지는 군산과 익산 등 도내 5개 시군에서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주에서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는 등 북태평양 고기압과 일사의 영향으로 늦더위도 이어졌습니다. 낮 기온이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아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부채의 힘을 빌거나 그늘 아래로 찾아들었습니다. 지금 선글라스를 안 끼면 눈부셔가지고 못 지나다닐 정도더라고요. 눈부셔가지고 전반적으로 많이 좀 더운 것 같아요. 가을 치고는. 전북 지역은 내일도 낮 기온이 최고 29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이어지다 화요일인 1일부터 제18호 태풍 미탁이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화요일 오후 전라북도 남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요일에는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매우 많은 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상청은 태풍이 지난 뒤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되찾겠고 날씨도 차츰 쌀쌀해지겠다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휴일인 오늘 도내 곳곳에서 가을 축제가 열려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완주 고산 자연휴양림에서 열린 와일드푸드 축제에서는 개막 3일째를 맞아 맨손 물고기 잡기와 화덕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김제 지평선 축제에서는 쌍용놀이와 줄타기 등의 공연을 선보였고 백제가요를 주제로 한 정읍사 문화제도 진행됐습니다. 우리의 전통 한지는 천년의 시간을 견딜 만큼 보존성이 뛰어나다고 하죠. 이런 장점을 살려 실생활에서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돼 한지 산업의 숨통이 트이고 있는데요. 특히 앞으로는 한지를 이용한 수의가 보급돼 실제 장례 절차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통 기법으로 만든 한지가 장인의 섬세한 손길을 거쳐 서서히 옷의 형태를 갖춥니다. 가로 145cm, 세로 75cm 크기의 한지를 50장 넘게 사용해 수작업으로 망자를 위한 수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전통 한지는 당나무로 만들어서 굉장히 질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잘 타고 잘 썼기 때문에 수의로서는 최고의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배에 비해 잔존물이 적게 나오고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 여태껏 전시용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자체가 주요 병원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한지 수의가 실제 장례에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한지의 맥을 이어주겠다는 의지이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많이 사용이 되든 적게 사용이 되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좀 점차 확산이 돼서 우수한 재질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한지 제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통 부채와 병풍은 물론 벽지와 장판지, 임용장과 상장, 심지어 종교 경전까지 이미 일상생활 곳곳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지 장인들의 예술적인 감각을 그냥 버리지 않고 실생활에 접목시키려 했던 자치단체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장인분들이 연로하셔가지고 지금 계승자도 없고 한데 이분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그 수입을 갖추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한지 산업을 지켜나가기 위해선 이 정도론 충분치 않습니다. 전국에서 한지 제조가 가장 활성화된 곳이 바로 전주인데 현재 이곳에 남아있는 업체는 7곳이 전부입니다. 대대로 기술을 이어온 가족 기업이 대부분인데 최근 계승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언젠간 한지 제조의 명맥이 끊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판로 개척은 물론 한지 산업을 이어나갈 인재 양성에도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부안 변산면 채석강 바위 위에서 고립된 20살 이 씨 등 4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1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부안 해경은 이 씨 등이 관광차 채석강 인근을 방문했다 썰물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정부 질문과 도내 기관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내일 정기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서 전북 현안인 제3금융중심지와 탄소산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물을 예정입니다. 전북 지역 국정감사는 다음 달 2일 한국농수산대학을 시작으로 11일 전라북도와 전북경찰청, 15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전북대와 전북교육청 등입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도내 공직사회는 여전히 정보 공개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라북도의 원문 정보 공개율은 49.5%로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인 64.2%를 밑돌았습니다. 또 군산과 무주, 전주, 완주, 임실, 진안 등 기초자치단체도 원문 정보 공개 비율이 40%를 밑돌아 정보 등록 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속에 전북 지역 학생 수 감소세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북의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수는 22만 6,800여 명으로 지난해 23만 6,700여 명에 비해 4.2%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